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 대상 연구는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윤리법상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면 기관위원회, 즉 IRB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법 제15조 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 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하나여 각 기관위원회가 심의연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연구는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연구 대상자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를 할지라도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심의를 면제합니다. 첫 번째, 약물 투여나 혈액 채취 등의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 두 번째,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은 단순 접촉 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라는 건 뭐냐면요,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좀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과대학 내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먹게 하고 실험하는 거. 그런데 이제 학생이나 혹은 의료기관 연구소의 근무자는 자기가 거기서 위에 연구 책임자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의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시설에 수용된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 처한자,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보도에 따르면 나 의원 아들의 경우 본인 1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터 연구 경우에 보면 나 의원 아들이 직접 자기 몸에 대해서 연구를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물 투여나 혈액 채취 등의 침수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고요.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로 이는 IRB 심의 면제 대상이 되는데 심박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부에다가 빛을 쏴서 이제 혈액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는 생명윤리법상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지만 방금 여기서 앞서 제시한 심의 면제인 경우에는 심의 면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요.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각 기관위원회가 심의 면제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 IARB에 문의를 합니다. 이러저런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면 대개 별 문제 없는 경우는 심의 면제 대상인 경우는 심의를 따로 정식으로 하지 않고 심의 면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바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논란이 없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IRB 미승인이 문제가 되는지는 정식으로 서울대 IRB에서 심의 중에 있으니까요. 수주안의 그 결정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청탁 혹은 특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 의원이 윤 교수에게 부탁, 청탁이랑 같은 말이죠. 이것을 했고 윤 교수는 국립대 서울대 신험실을 사용하게 해줬는데 이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일단 사전적 의미로 청탁이란 건요. 밑에 명사 이렇게 보면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 부탁으로 순화. 그러니까 원고 청탁, 원고 부탁. 그러니까 나 의원은 윤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청탁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핵심은 부정청탁이냐 아니냐는 거겠죠. 실제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그 목적으로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약칭이 청탁금지법이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청탁은 금지하는 거다. 이렇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부정청탁의 금지법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의 금지는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은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1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15가지를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겠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것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이런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행위. 그래서 다 보면요.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부정청탁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나 의원이 윤 교수에게 청탁한 거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냐? 일단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마땅히 적용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이 규정에 이런 게 또 있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부정청탁 청탁금지법에서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 청탁이 있고요. 그 청탁 안에는 또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청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7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여러 가지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건의나 제한, 특정 행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또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여러 가지 이게 있고 마지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정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의원이 윤 교수에게 부탁을 했고 실험실을 사용하게 해준 것은 특혜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 의원이 국회의원 및 기타 직위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국립대 교수인 윤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라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는 조사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특혜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윤 교수와 관련 없이 나 의원 아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험실을 절차 없이 국립대,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했다면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연구 실행이 윤 교수의 지도와 책임하에 이루어졌고요. 그 연구의 결과물로 인한 성과 역시 윤 교수도 가져갔죠. 책임저자로. 국제학술대 발표에 있어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교수들이 지인의 고등학생 자녀를 자신의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서민의 자녀 입장에서는 기회 불평등, 불공정에 해당하며 이것은 청탁, 특혜라고 본다. 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그 예일대 화학과 들어가는데 이런 그 과학경신대회 수상이라든가 학술대 포스터 발표 참여한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부당하게 이용된 거 아니냐. 그게 부당하게 이용됐으면 입학에도 문제가 되겠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불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일부 언론의 편파적 보도,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의 경우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해명에는 정말 소홀히 하면서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나 의원의 경우 보면 나 의원의 해명을 중심으로 헤드라인을 뽑고요. 중립적인 태도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결국 조 장관의 경우와 비교하면 소극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편파적인 보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조 장관 딸의 당국대 논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까지 열어서 조국 딸 일제자 기여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하지만 나 원내대표 아들 포스터에 대해서는 의협이 10일 조국 딸 논문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리고 협회 관계자 말을 빌어서 포스터는 연구에 대한 일종의 예비 보고서다. 포스터 연구에 대한 명확한 국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고 학회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이건 이제 기자가 해석한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완전한 논문이 아닌 포스터 연구 발표지만 분명히 의혹이 제기되는 입장이라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열고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공정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요. 나경원 의원은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한 논문과 관련해 언론이 집중적으로 비난할 때 조국 장관의 딸이 이주과장으로 제1저자로 올랐다. 놀라운 스펙관리 운운하며 본인에게만 관대한 집권 세력의 이중성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논문과 포스터의 차이가 있다지만 나 의원 역시 본인이 내뱉은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의 문제 아니한 아버지였다며 국민들에게 사과 말을 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논문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말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조국 교수에게 비난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부정청탁이나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 역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명승구원TV 나경원 의원 아들 포스터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된 부분들을 보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여전히 좀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신 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